힙스와 힙테이프라는 그들만의 장르로 돌아왔죠. K-팝 신기록을 쓰고 있는 스트레이키즈가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합을 보여줬을까요? 컬처콕 플러스 시작합니다. 믹스테이프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가 발표했던 정규작이나 어떤 미니 앨범의 어떤 이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작품의 시리즈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관심 있는 음악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믹스테이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멤버 개인마다 이제 솔로곡이 있죠. 사실은 전 처음에 이제 타이틀곡인 워킹 온 워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리믹스가 나오길래 이 노래 왜 벌써 리믹스가 나오지? 네 곡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 내려보니까 이제 멤버들의 솔로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니악 그 앨범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멤버 솔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전에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의 솔로곡은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믹스테이프에서 멤버들에게 딱 맞는 장르의 옷을 제대로 입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멤버 고유의 개성이 드러났던 믹스테이프라서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의외로 타이틀곡은 스트레이키즈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온 곡이긴 해요. 워킹 온 워터를 들어보면 이제 붐백 스타일의 힙합 곡인데 뒤에 나오는 신스는 또 서부에서 유행했던 G-펑크의 스타일도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동부 서부 힙합을 이제 약간 잘 배합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악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MX의 별별별,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특에 보면은 장르 체인지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도 들렸던 비트랑도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이키즈의 이미지는 막 정말 나 스트레이키즈야, 그리고 내가 왔어,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약간 이런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유 있고 차분하면서도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랩 위주의 어떤 스트레이키즈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그 창빈님이 참여하신 울트라라는 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라맛 스트레이키즈에는 정말 부합하는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진님의 So Good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도 이제 보컬 멤버와 이제 랩 멤버가 어우러져서 낼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스타일에 가장 좀 부합하는 곡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적 기반은 힙합이란 말이죠. 그 힙합 기반으로 해서 이제 랩과 퍼포먼스와 보컬을 적정 수준으로 잘 배합을 해서 무대 위에서 정말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스트레이키즈의 우리가 흔히 마라맛이라고 부르는 음악이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빛나고 아니면 굉장히 막 소리치는 구간이 있다거나 이런 좀 들었을 때 뜨악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충격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키즈 음악이 특화가 되어 있었다면 지난 타이틀곡인 칙칙붐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고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적 어떤 자산이 점점 더 원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킹 온 워터도 들으면서 어쨌든 힙합 기반의 음악인데 우리가 엠믹스의 별별별을 들었을 때 처음 반응이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스트레이키즈 음악 듣는 것 같다 라는 느낌. 그래서 그 엠믹스라는 걸그룹이 그런 음악 장르를 하면서 굉장히 좀 당당한 메시지를 내는 것과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이제 워킹 온 워터에서 보여주는 근거 있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하나 랩에는 메시지나 보컬과 랩에 힘을 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스트레이키즈가 현재 굉장히 전성기 그리고 음악적인 자산이 나날이 성숙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힙합을 하는 아이돌이다 라는, 그때 당시에 힙합 기반의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이제 슬슬 해외에서 반응을 얻으면서 이제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던 시기였고, 힙합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체 제작, 자체 프로듀싱, 작사, 작곡을 하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라는 점에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스트레이키즈는 사실 막 누구의 아류 그룹이다, 누구를 따라했다, 뭐 제2의 누구누구다 이런 수식이 굉장히 좀 부당한 팀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팀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센 메시지, 그리고 멤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독특한 개성의 작사와 작곡이 다른 팀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고유한 개성으로 기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로라는 곡이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초창기 히트곡이고, 그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스트레이키즈의 마라맛이다 라고 생각하는 곡은 신메뉴부터죠. 신메뉴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저도 처음에 대체 이게 무슨 노래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트레이키즈 자세히 들어보면은 멤버들이 낼 수 있는 소리를 가장 잘 담고 그들의 패기, 그들의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신메뉴 이후에 뭐 백도어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매니악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게 또 트와이스랑 전략이 비슷한 건데 그 케이스 143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면서도 스트레이키즈 특유의 거칠고 강렬한 메시지 그러면서도 정말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는 이런 서사 자체가 많은 팬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보이그룹들 중에 에이티즈도 비슷한 유사한 흐름으로 강렬한 패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팀도 보면은 작사를 홍중 씨가 참여를 하고 멤버들의 곡에 대한 참여도가 낮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저는 믹스테이프도 저는 뭐 스키즈 합이라는 또 새로운 음악 장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키즈 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프로듀싱 팀인 스리라차가 장르의 구분이나 어떤 뭐 제약 없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맞는 음악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색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데이식스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밴드 아이돌로서 작사 작곡을 담당을 하고 있고 스트레이키즈도 사실 스리라차라는 프로듀싱 팀이 정말 코어에서 단단하게 힘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 작사 작곡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보이그룹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공은 정말 가파른 수치로 정말 모든 차트에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뭐 스타디움 투어, 돔 투어,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보이그룹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음악이 뭐 어떤 다른 물론 작곡가들도 참여를 하지만 그 기준에는 이제 멤버들이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세븐틴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뭐 에이티즈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멤버들이 자신의 색을 그러니까 멤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맞춘 음악을 냈을 때의 파급력이 대중에게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이들이 정말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가 가사에서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재치 있는 표현들, 말장난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발상의 전환을 굉장히 잘해요. 이게 또 스트레이키즈만의 어떤 그 스타일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타인이 만들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멤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음악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뭐 정말 세계 각지의 팝 음악들 이번 앨범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요즘 이런 게 유행하니까 이걸 해보자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습득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작사 작곡 자체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종국에는 K-POP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 작사, 자체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을 하는 팀들의 위력이 훨씬 더 거셀 수밖에 없다.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성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이키즈 팬분들이 고민이 이제 국내에서 조금 더 이 팀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인기가 정말 포괄적이거든요. 뮤직비디오 조회수 보면은 와 이게 하루에 뭐 이틀에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뜨거운데 국내에서는 사실 스트레이키즈가 그냥 유명하다, 해외에서 유명하다니까 스트레이키즈가 유명한가 보네 이 정도로 그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본다거나 사실 뭐 콘텐츠에 깊이 이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나누는 콘텐츠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이키즈가 대중에게는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음악을 한다, 좀 거친 음악을 한다, 마라맛 음악을 한다 그런 이미지로 굳어질 위험이 있는데 이번 워킹 온 워터 앨범은 들어보시면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적 자양분이 정말 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이제 음악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음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전적인 팝, 대중음악 이런 음악의 요소에도 부합함과 더불어서 힙합이라는 장르 음악 그리고 또 뭐 전자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 음악의 마니아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앨범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는 결국은 중요한 게 음악과 댄스 그리고 퍼포먼스 본인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인기와 유명세와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팀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국내외에서 조금 더 반응이 있을 것이고 종국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걸어나가는 길을 많은 분들이 더 동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